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련청룡입니다. 제가 오늘은 갤럭시 노트 10의 유용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리뷰를 했던 초기 설정 방법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진짜 제가 직접 사용해 보고 이 기능은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부분만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직접 사용해 보시면 정말 유용한 기능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밑으로 내리시면은 이 톱니바퀴 모양이 나오실 거고요. 이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알림으로 들어가시고요. 알림에서 상태 표시줄 그리고 배터리 용량 표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켜시게 되면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프로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이 부분을 끄셔도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프로스가 나오긴 하지만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상태 표시줄에서 배터리 용량 표시를 켜주고요. 그리고 바로 디스플레이에 넘어가셔서 야간 모드를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야간 모드 같은 경우는 번인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밝기 최적화 같은 경우도 저는 꺼놓고 수동으로 좀 설정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은 저는 이제 바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바가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옆에 보시면은 화살표 모양 있죠? 화살표명을 누르신 다음에 알림창에 조절창 표시라는 것을 켜시게 되면은 상단 바를 내렸을 때 바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바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다시 디스플레이 들어오셔서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 터치 민감도 같은 경우는 저는 강화유리를 붙였기 때문에 터치 민감도를 켰지만 강화유리를 붙이지 않으신 분들은 터치 민감도를 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크기와 스타일을 좀 바꿔주는데요. 글자 크기 같은 경우는 최소로 낮추셔도 되고 아니면은 상황에 맞게끔 하시는데요. 저는 맨 좌측 끝에서 한 칸을 더 올려서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홈화면이라고 있습니다. 홈화면에서 화면 배열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 곱하기 5로 바꿔주고 사용하는 중인데요. 작은 화면이 좋다 그러면은 5 곱하기 6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이콘을 좀 크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 곱하기 5로 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앱스 배열 같은 경우도 5 곱하기 5로 똑같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 화면 구성 잠금 기능은 저는 켜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켜게 되면 홈 화면에 아이콘이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홈 화면 구성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이 기능을 켜놓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홈 화면 쓸어내리기 알림창 열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켜놓게 되면 아래로 쓸어내렸을 때 앱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상단 바가 내려와서 밝기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설정 화면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고요. 위쪽으로 내리게 되면 기존과 같이 앱스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소리 및 진동 부분에 가시면 자, 소리 모드로 바꾸시면은 전화벨이 울릴 때 진동도 울림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소리로 돼 있을 때 소리만 울리는 게 아니고 전화벨의 진동도 같이 울려서 전화가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전화벨이 울렸을 때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디어 음량 조절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 기능을 꺼놓게 되면 볼륨 버튼을 조절했을 때 원래 벨 소리가 조정이 되는데요. 이 기능을 켜놓게 되면 볼륨 버튼으로 미디어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서 음악을 자주 듣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체 인식 및 보안에 가시면 얼굴 인식과 지문과 관련된 메뉴가 나오는데요. 똑같은 지문을 두 개를 인식시켜 놓으면 지문 인식률을 조금 더 높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유용한 기능에서는 S펜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죠. 근데 사실 저는 S펜을 기본으로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외울 수도 없고요. 사실 쓰는데 그렇게 많은 기능을 쓰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메모 기능만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S펜 항목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를 설정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빅스비 루틴 같은 경우는 빅스비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루틴을 켜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같이 빅스비를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빅스비 루틴도 끄시고요. 그리고 홈화면으로 나오셔서 홈화면을 길게 누르시면은 빅스비 홈이라는 버튼을 사용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빅스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측면 버튼 같은 경우는 상단 바에서도 설정이 되고요. 여기서 유용한 기능에 들어오셔서 측면 버튼 그리고 전원 끄기나 아니면은 카메라 실행 버튼이나 여러 가지 원하시는 측면 버튼으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화면 캡처 툴바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화면을 캡처했을 때
하단에 바로 공유하고 편집하고 자를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캡처 툴바 같은 경우는 꺼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션 및 제스처 들어가서 저는 거의 대부분을 켜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스마트 스테이, 그러니까 눈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화면을 계속 켜놓는 거예요. 스마트 스테이는 꼭 켜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기능에서 마지막으로 SOS 메시지 보내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필요 없어서 사용 안 함으로 좀 꺼놨고요. 자, 다음으로 나오면은 디바이스 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디바이스 케어는 어떤 기능이냐면 핸드폰이 약간 버벅일 때 좀 원활한 휴대폰 사용을 돕는 기능인데요. 자, 여기서 다른 기능이 아닌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표시를 누르면 자동 최적화라는 게 있고요. 자동 최적화 사용을 누르시게 되면 일정 시간에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휴대폰을 최적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또 다시 메뉴 버튼을 눌러서 자동 재시작을 누르면 휴대폰을 자기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재시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재부팅을 해주는 게 최적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재부팅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재시작 기능도 좀 활성화를 시켜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접근성에 입력 및 동작에 가시면요, 전화 받기 및 끊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차에서 블루투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켜 놓으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엣지 패널 기능이 있는데요. 사실 이 엣지 패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홈화면을 좀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엣지 패널을 설정해서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적응이 돼야지만 좀 편한 기능이라 이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노트 10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갤럭시 시리즈에는 거의 대부분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노트 9이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S10이라든지 비슷하게 설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